자, 전국에 계신 이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강의 주제가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아침 식사, 그리고 최악의 아침 식사. 결국에는 제목만 보시면 아침 식사 한다, 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최근의 기사들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아침 식사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좋을까요? 어? 아침 식사하면 좋다, 안 좋다.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이어트에. 좋다, 나쁘다. 좋아? 좋다고 알고 있었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간헐식 단식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도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아침을 되도록이면 굶어보려고 노력한 적도 많은데요. 얼마 전부터는 절대 굶지 않아요. 왜냐하면 굶는 사람이 오히려 안 좋다라는 많은 기사와 실제 사례담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자, 이 기사만 해도 그래요.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래서 간헐식 단식을 했는데 오히려 좋았을까 나빴을까? 자, 미국의 경우 1만 9천 명이 1만 9천 명에게 식습관과 얼마나 아침에 굶은 사람과 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쳤나를 조사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 여기서 하루 8시간 미만 동안 음식 먹는 사람은 우리가 간헐식 단식을 한 자, 그리고 12시간에서 14시간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이런 단식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침을 굶은 사람과 굶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요. 더 높았다, 누가? 아침 안 먹은 사람. 간헐적인 단식을 한 사람. 자,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고 했던 이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이 높았다. 뭔 이런 소리야? 우리 전부 다 간헐식 단식 좋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안 좋았대. 지금 안 좋았대 하는 기사들을 가져왔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자의 데이터를 본 결과예요. 또 볼게요. 체중 감소하지만, 자, 볼게요. 다이어트로 몸무게는 낮아졌지만, 길게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 무기력하고, 허기지고, 탈수 상태 있고, 두통이 있고, 집중력이 저하돼. 뭐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래서 간헐식 단식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몸무게는 줄었어. 몸무게는 줄었어. 하지만 신진대사에는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또 볼게요. 무심코 한 이 습관, 골다공증 위험 높인다. 자, 무심코 한 습관. 좋다고 하니까, 간헐식 단식이 좋다고 하니까, 아침 안 먹는 습관을 들였어. 그랬는데, 일본의 데이터 결과를 보니, 아까 미국이었고요. 지금은 일본의 경우인데요. 92만 7,130명의 생활 습관, 아침 안 먹는 생활 습관. 대표님도 아침 안 드시죠? 요새 드세요? 뭐든 약간, 아, 먹었다 안 먹었다 해요? 뭐든 약간은 뭐, 아, 뭐든지 약간은 드신다. 이건 좋은 방법. 아예 안 먹는 간헐적 단식인데, 이건 일본. 아까는 미국, 일본의 경우인데, 자, 여성 55%, 남성 45% 연구팀이 참가자들을 약 2년 6개월 동안을 지켜봅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랬더니 추적 결과 엉덩이뼈, 척추, 팔뚝, 그리고 위팔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자, 골다공증이 아침을 굶은 자들을 2년 6개월 동안 추적해 봐요. 골다공증이 위험하다로 나타납니다. 연구 결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을 높였어요. 이것만 높인 게 아니에요. 골다공증 높였어요. 그리고 흡연자들도 높였고요. 뭐 저녁 식사
늦은 저녁 8% 뭐,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는데, 결론은 뭐야? 아침을 굶은 자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야. 또 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볼게요. 불규칙한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먹었다가 안 먹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6시간 미만일 때 대사증후군 위험이 27%나 높아진다. 자, 여기서 대사증후군, 신진대사가 무너져서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을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27%나 높아진대요. 아침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했을 때에.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걸르면 안 되고 먹어야 된다는 중요한 기사 내용들이에요. 볼게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작거나 수면 부족, 8시간을 이상 자야 되는데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못 잤을 때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인데 신체 활동도 운동도 하지 않아. 그랬더니 대사증후군이 27%나 높아진다. 그랬을 때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긴다. 아침 결식, 아침을 안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기사 볼게요. 아침 식사가 건강을 가른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 아니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아침을 걸렀을 때 나의 미래의 건강을 결정하더라고요. 이만큼은 먹어. 그러면 좋아요. 아침 식사 얼만큼 먹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먹는 게 좋아요. 라고 알려주는 지표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성인 55세에서 75세 사이 성인 383명의 아침 식사 습관과 건강 지표를 36개월간 3년 동안 추적해요. 3년 동안. 그랬더니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참가자들의 지중해식 식단으로 음식을 개선해 줘 봤다. 자, 아침 식사를 3년 동안 지중해식으로 바꿔봤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자, 아침을 먹긴 먹어요. 지중해 식단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먹는 양이 중요하다는 것도 답이 나와요. 자, 일단은 아침 먹는 게 좋다. 좋아. 아침 먹어. 그런데 양은 얼마나 먹어야 돼? 근데 그 양은 말이야. 아침을 다 먹는 사람들 중에 지중해 식단으로 먹어. 383명이. 근데 여기서도요, 나눠요. 많이 먹는 자와 적게 먹는 자와 적당히 먹는 자의 건강까지도 어떤 사람이 좋았는지에 대한 결과 볼게요. 아침 식사를 적게 먹거나 많이 먹은 참가자들은 비만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고지혈자가 됐고 일단 아침을 먹은 자들이에요. 안 먹은 자들보다 낫겠죠? 한데 많이 먹은 자와 적게 먹은 자 중에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았어요. 자, 낮은 질의 아침 식사는 신장 기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소량을 먹다거나 아주 조금 먹는 거나 아니면 질 좋지 않는 음식의 질이 나쁜, 예를 들어서 나쁜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뭐 이런 거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얼마를 먹어야 돼요? 알려줘요. 아침 먹으라 해서 먹었어. 근데도 몸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몇 프로나 먹어야 돼? 적당량은 얼마야? 라고 하는 결과인데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일일 섭취 칼로리의 2, 30%. 그러면 하루에 여성이라면 2000칼로리 정도인데 여기에 2, 30%래요. 40에서 400에서 600칼로리를 먹으면 좋다. 어려워 죽겠네. 아,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어렵다고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제 제가 좀 더 편안하게 또 이야기해준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아침 먹어야 된다. 먹자. 많이 말고, 적게도 말고, 적당히 먹자. 네, 좋아요. 비만, 대사질환을 피하려면 아침 식사 먹어야 되고, 다이어트에 일시적으로 살은 빠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안 좋으니, 다이어트 시에도 아침은 충분히 먹자. 아시겠죠?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걸리지 않으려면 아침 먹어라, 아침 장기적으로 빵보다 밥 먹어라, 잠 안 자고 운동도 안 하면 대사증후군 높아진다. 굉장히 많은 최근 이슈, 기사,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습관인데 밥 먹는 습관, 아침 먹을래, 안 먹을래가 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아셨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우리가 2000kcal 아침을 2000에서 400 정도, 이 400에서 600kcal를 먹어라 이 얘긴데, 아, 도대체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어. 나 더 어려워. 라고 한다면, 똑같이 아침의 양, 점심의 양, 저녁의 양을 똑같이 드시면 돼요. 균형 식단으로. 어떻게? 600, 600, 600 정도. 600, 600, 600 정도. 자, 이 자료는 뭐냐면 아침을 안 먹은 사람과 아침을 먹은 사람이 하루 총 킬로칼로리를 보는 거예요. 아침을 굶으면요, 배가 고파서 점심을 많이 먹게 된대요. 저녁도요. 아침 안 먹었다는 보상 심리에, 야, 나 아침 굶었잖아. 간헐식 단식했잖아. 그러니까 점심도 저녁도 많이 먹어도 돼. 하다 보니, 세끼 먹은 자보다 더 먹게 된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근데 아침을 먹었는데, 아침 먹은 사람은 아침 식사가 포만감 때문에 점심의 양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아침, 점심, 저녁이 아침을 먹어서 배 터지게 먹지 않고 배부르게 먹지 않았어도 600 정도. 점심은 자연스럽게 아침 먹은 게 포만감이 있어서 또 그 정도. 그랬더니 점심에 게 또 포만감이 있다 보니까 저녁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 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침 양에 뭐 조금 모르겠어. 아침, 점심, 저녁 양을 늘 균형 식단, 요 정도로 드시면 된다. 왜 그런 경우 많아. 간헐식 단식을 하면 저녁 많이 먹게 되고 점심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걸 없애자는 거죠. 식습관에 아예 아침, 점심, 저녁량을 균형 있게 가자. 그랬을 때 양이 오히려 총 킬로칼로리 양이 적어진다. 아침을 굶은 자가 오히려 더 높다. 의사 선생님들끼리 대화하면서 나온 결론이 이랬어요. 아침 먹으면 포만감으로 점심이 줄어든다. 그리고 아침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주자. 맞아요. 그리고 탄수화물만 먹지 말고 꼭 양질의 단백질, 계란을 먹자. 그래서 의사들이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아주 적당한 칼로리와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먹는 음식군들을 뽑아줍니다.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또 혈당을 바로 팍 높이지 않고 밥을 먹는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팁으로 가져왔는데 밥을 식혀서 차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된다. 된다, 여러분. 아예 차게 아니라 뜨거울 때 후후 불면서 먹는 밥 말고 왜 거꾸로 식단에서 야채 뭐 샐러드 먼저 먹고 밥을 맨 뒤에 먹는데 그냥 좀 뜨거운 밥 나온 거 뜨거울 때 먹으면 맛있는데 그걸 잠시 미루고 살짝 식혀서 먹은 거 그리고 냉장고에 찬밥은 채로 먹는 게 당뇨이신 분들에게 당뇨를 혈당을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대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 봅니다. 볼게요. 왜 찬밥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지. 그게 바로 저항 전분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밥을 차게 먹게 되면 베타 전분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베타 전분 상태래요, 밥이. 그런데 식히면 알파 전분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면 아니. 가열하면 차가울 때는 베타 전분, 뜨거울 때는 알파로 바뀌는데 이게 다시 식으면
다시 베타로 바뀌어요. 자, 베타 전분 상태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얘기예요. 그걸 저항전분이라 하는데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아서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되는 전분.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고 내 대장 내에서는 발효가 되면서 배변 활동에는 아주 좋은 전분으로 바뀐다.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소장에서 흡수돼서 포도당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는 배변 활동에 아주 좋아서 변량을 크게 하면서 변에 아주 유익균에 좋은 밥이 되는 전분. 그걸 저항 전분이다. 너무 쉬운 게 그냥 밥이 차가워지면 돼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그냥 밥이 뜨겁지만 않으면 되는 거. 그리고 차면 찰수록 오히려 더 베타 전분인 거지. 그래서 이제는 찬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것도 습관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더 팁을 드려본다면, 밥을 드실 때 시간을 오래, 길게 드시면 더 좋다. 10분 안에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뭐, 빠른 사람은 5분만 해도 먹나요, 혹시? 먹을 수 있나, 5분 안에? 할 수도 있겠다. 뭐, 바쁜 직업군들은. 그렇죠. 빠르게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드시잖아요. 자, 그런 게 아니라면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집밥을 드실 때는 최고 식사 시간을 좀 더 늘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음식 소화는 입에서부터예요. 그러면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 이 침이 나와. 아밀라아제라고 하는 침이 충분히 많이 나올수록 내 뇌의 중추신경계, 식욕중추한테 나 이제 밥 먹고 소화 시작이라고 하는 알람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알람을 딱 건드렸다? 내가 침이 충분히 나오면 뇌 중추, 식욕 중추가 알람에 딱 건드리는 순간부터 15분, 20분 동안이 딱 되자마자 나 많이는 안 먹었는데 요이 동안은 시간 타이밍이 딱 맞춰서 15분에서 20분이 되면요. 너 배불러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줘요. 뇌에서. 그러니까 많이 안 먹었어. 근데 시간을 충분히만 뒀을 뿐인데, 이 알람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너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라는 포만감에 호르몬을 줘요. 그러면, 나 아직 먹을 거 많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은 적게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 맞아요. 이게 포만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지가 않는 거지. 시간만 늘렸을 뿐인데. 그래서 천천히 오래 먹어라. 그리고 가장 좋은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습관을 우리는 몇 분으로 둘까요?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최소 30분에서 40분. 최소 30분에서 40분. 근데 우리 이렇게 드시고 계시나요? 식당 주인들 싫어할 거야. 점심시간에, 그쵸? 하지만 내가 나 혼자서 집안에서 집밥을 드신다면 정말 시간은 늘릴수록 아주 강추하는 시간 40분. 그리고 천천히, 처음 시작과 20분 동안은 천천히 드셔라. 그랬을 때 내 몸 안에 포만감이 찾아온다. 그러면 내가 음식량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부대찌개요 하고 시켜놓고 식당에서 밥 한 공기 미리 주세요 하고 반찬에 밥 다 먹고 한 10분 후에 메인 나오면 그제서야 밥이 없네 밥 하나 더요 추가요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빠르게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빠르게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또 하나 습관은 젓가락만 사용하면 좋다고 해요. 젓가락. 그러니까 우리가 국물류는 덜 먹고 국도 건더기류로. 그럼 젓가락으로 국에 있는 건더기를 건져 먹고 이렇게 그리고 음식을 밥을 한 공기가 나오면 일단 퍼서 그거 먼저 먹고 또다시 퍼먹는 습관. 그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게 천천히 식사법의 습관이래요. 한번 그렇게 해보실까요? 네, 그리고 거꾸로 식사 당연히 좋지요. 야채, 단백질, 지방 음식,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순서로도 먹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식습관 하나가 바꿨을 뿐인데, 혹시 인생도 바뀔까요? 지난번 제가, 당뇨, 전당뇨이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 명의가 당뇨 치료 명의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당뇨일 때 당뇨를 완치하는 사람은 인생 승리자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다른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전당뇨였는데 그거를 없앴다면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라고 명의가 얘기했어요. 인생 바뀌었죠. 저 또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십니다. 아, 좋다. 자,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아침 식사와 최악의 아침 식사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넘버 5 알려드릴게요. 넘버 6 알려드릴게요. 막 쇼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제가 거의 한 10개 검색하고 유튜버도 굉장히 많은 유튜버를 검색하고 내린 결론의 최고의 아침 식사를 나름 번호 순서는요, 1등, 2등이 아니었어요. 그냥 8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최고의 아침 식사 넘버 1, 1번, 1위야. 이거 아니에요. 이 8가지가 아침 식사에 좋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일 식품들이죠. 삶은 계란. 딱 계란만 먹어? 아니에요. 아보카도. 다 단일로서는 이 8가지인데,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여러분. 계란을 여기에는 지금 양배추가 없는데, 양배추를 계란으로, 아보카도 기름으로 볶아서, 토마토도 넣고, 볶아서 오믈렛을 해 먹는 방법. 뭐 이런 식이 진짜 건강한 식단인 거예요. 뭐 삶은 계란 딱 하나, 아보카도 하나, 이거 아니고요. 소식, 이해되시죠? 까지 그러니까 좋은 시간. 포지션 이런데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래가 진짜 중요했습니다. 삶은 계란, 아보카도, 토마토, 그린 요거트, 무가당이어야 돼요, 여러분. 달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린 요거트를 뽑고요. 블루베리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복에. 바나나, 사과, 당근. 단일 식품으로 말고 어떻게 요리할까? 그린 요거트 안에 바나나도 넣고, 견과류도 넣고, 블루베리도 얹고, 거기에 뭐 오트밀도 좀 넣고, 거기에, 또 뭐 넣어볼까? 이것저것 넣어보시는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아침을 먹는 습관 가져보시고, 매번 똑같은 아침 식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루는 그렇게, 다음 날은 뭐 볶아서도 먹으면 좋겠다. 양배추를 채 썰어가지고 양배추와 토마토를 아보카도 기름에 볶아서 계란 넣어서 오믈렛. 진짜 이건 강추. 저희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요플레에 귀리를 미리 말아놓으면 잘 퍼져요. 뭐 꼬독하게 먹어도 좋지만. 그리고 바나나를 썰어서 넣어가지고 견과류까지 넣어서 얹어 먹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권장합니다. 좋은 최고의 아침 식사, 의사들이 뽑은 최고였습니다. 사과는 여러분, 아침에 먹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배변 활동에도 좋고요. 아침에 먹으면 최고인 식사, 혈관 질환에도 사과만한 애가 없었습니다. 혈관에 좋은 거, 지난 시간 제가 화요일 날 강의에도, 양배추와 사과, 거기다가 뭐 마늘, 양파, 혈관 질환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제가 꼽아드렸잖아요. 네, 사과. 아주 좋습니다. 껍질째 드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계란은요, 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 구운 계란 다 말고 삶은 계란을 강추고요. 여러분들 번호, 맨 계란 뒤 끝번호 꼭 챙기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1번 없으면 2번까지 권장할게요. 하지만 3, 4번은 글쎄요. 안 드시는 게 더, 네. 제가 권장해 볼게요. 저 요새 2번 먹어요. 1번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1번 다 어디 간 거야? 자, 이번에는 최악의 아침 식사. 최악은 색깔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볼게요. 뭔지 모르게 신선하잖아? 그런데 최악의 아침 식사는 왜 이렇게 뻘게, 다들? 제가 맥도날드 치킨버거 만드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돼 버렸어요. 치킨 버거를 생산하는 걸 봐버렸어요.
치킨, 버거, 치킨, 닭의 살에 색소 붉은색을 넣는 걸 제가 봐버렸어요. 아,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가공식품이 빨간 이유를 다 색소 때문이거든요. 어떻게든 다 빨가냐고. 빨간 색소를 고기의 육질이 건강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라고 빨간 색소들을 너무 많이들 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우유에 말아 먹는 시리얼 최악. 우유 최악.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먹는 거 최악. 그리고 여러분 그 토스트에 잼 발라 먹죠. 많은 우리 영화에나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토스트기에 빵 구워서 톡 튀어나오면 잼 발라가지고 우유에 막 먹고 아침에 뭐 신선한 오렌지 주스 막 먹잖아. 그게 다 아니래요. 최악이래요. 난 그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최악의 음식이었어요. 아침에 주스에 토스트에 잼 발라갖고 뭐 우유나 주스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왜 그 사 먹는 샌드위치 있잖아요. 아침에 먹는 근데 그것도 안 좋은 거래요. 특히나 그러니까 사 먹는 가공된 샌드위치 이것도 안 좋대요. 그리고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요네즈나 버터나 마가린에 이렇게 음식체 돼가지고 발라 먹는 거 그런 거 최악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와 팬케이크 이거 유명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 막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최악이래요. 어. 왜냐하면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고 너무 과하게 당의 시럽이 막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안 좋대요. 아침에 너무 과한 당류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저 고구마요, 고구마. 고구마를 단일로 먹는 거는 최악이 맞는데요, 여러분. 앞에는 기재되지 않았는데, 최고의 음식은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대화할 때, 단일로만 먹지 않으면 아침에 감자, 고구마 괜찮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침에 고구마, 감자. 대신 요거 하나만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위 건강이 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단일시로만 먹지 않으면 최고가 맞고요. 단일로 고구마만 먹으면 최악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구마 좋은 애가 그냥 갑자기 나쁜 아이로 바뀌어버렸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먹으면 위 속쓰림을 유발해요. 자, 정제된 밀가루 빵, 이런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 자, 흰떡이 안 좋대요, 여러분. 떡, 빵, 둘 중에 더 누가 안 좋냐? 떡이 더 안 좋대요. 떡. 아침에 떡, 흰쌀떡 구워 먹고 꿀에 찍어 먹으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다 좋은 거 아니야? 천연물이니까. 그런데 당을 유발할 수 있고 전당뇨이신 분들한테는 최악인 거고 당이 없는 분들에게 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단일식품이 흰떡이었어요. 가래떡, 뭐 흰떡. 찬물, 그런데 최고의 물은 또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앞에 최고의 음식에 미지근한 물이 들어가고요. 최악의 음식에 찬물이 들어가요. 자, 찬물은 위를 자극하고 대장을 자극해서 과민성 대장을 만들기 때문에 최악으로 꼽혀요. 자, 그럼 대표 먹으면 좋지. 그렇죠. 미지근한 물. 자고 일어나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 미지근한 물에 레몬을 살짝 타서 먹은 게 최고의 또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먹고 여기서 레몬이 누구에게나 최고는 아니에요. 위산이 과다하신 분한테는 레몬을 뺀 미지근한 물만인데 위산 과다 안 하고 괜찮다면 레몬을 한두 방울 넣어서 먹는 게 또 최고라고 꼽더라고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최고와 누구에게나 최악인 걸로 뽑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은 뭐예요? 작은 습관. 아침 먹을래, 안 먹을래? 일단 먹어야 된다라는 거. 많이 먹을래, 적게 먹을래? 자, 적당히 먹자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내 건강 생각해서 내가 어떤 거가 나한테 맞느냐. 매일 똑같은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식재료로 요렇게도 만들고, 요렇게도 만들고, 요렇게도 만든 거를 뭐 반복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다. 자,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요. 자, 과거의 나는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래?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가 소중한 시간이에요. 자, 내일의 건강은 내가 만듭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살아갑니다.